안녕하세요. 정과장의 시사 대한중앙입니다. 오늘은 천안아산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요. 1년 전에 아산 지역에서 조현병 환자가 묻지마 폭행을 했다가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조현병 환자가 1살 아기가 앉아있는 의자를 뒤집으면서 아이가 뇌진탕에 걸리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부모가 가해자를 신고했는데 맞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 아버지가 격분해서 이 가해자를 따라가서 뒤통수를 2대 때렸거든요. 그걸 가지고 맞고소를 한 겁니다. 이분 처벌될까요? 아까도 봤듯이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감형이 될 수는 있으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 가중처벌 사유고요. 집행유예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1살짜리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는 점, 굉장히 범행에 취약한 연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맞고소를 했다는 점, 이건 굉장히 악수예요. 만약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 변호사님들께 문의를 했다면 절대 추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맞고소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유예를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반면 이 아이 아버지는 맞고소를 당해서 지금 처벌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까지 처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처벌될까요? 폭행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감형도 될 수 있고 집행유예에도 매우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자, 가해자를 뒤따라 나가서 뒤통수를 2대 때린 아이 아버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라는 점을 봤을 때 공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그 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원에서는 벌금형, 선고유예 등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징계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